저는 네. 역삼동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이제 강사이자 또 대한 패들보드 연맹이라는 이 패들보드 SUP 스탠드업 패들보드의 협회의 사무처장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SUP 보급을 위해서 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SUP는 들어보셨나요? SUP가 뭔지? 그냥 패들보드라고 알고 계시죠? 네. 패들보드인데 서서 하는 패들보드에서 스탠드업 패들보드 SUP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서브를 모르면 되게 섭섭해지시는 서비예요. 네. 종목은 여러분들이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핑이랑 조금 연관성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물 위에서, 보드 위에서 서서 하는 어떤 스포츠랑 연상하실 때는 서핑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핑은 파도가 없으면 탈 수가 없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맨몸으로 하는 거고. 근데 얘는 패드를 가지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운동이에요. 그럼 패드를 가지고 하는 운동 뭐가 연상이 되세요? 카누, 카약, 그런 스포츠가 연상이 되시죠. 그 대신 카누, 카약은 앉거나 무릎으로 꿇고 하거나 그런 포즈를 하는데, 얘는 서서 하기 때문에 이 발바닥으로부터 오는 밸런스 감각이랑 우리가 평소에 발 근육은 잘 안 쓰거든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퇴화되어 있어요. 감각신경들이랑. 근데 패들보드를 타시면 그런 내 본연의 기능들이 막 꿈틀꿈틀 살아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늘 타시면 발바닥이 굉장히 뻐근하다거나, 종아리나 발목 근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피로감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평발이 요즘 많아요. 굉장히 발에 아치가 무너져 있는 평발. 근데 이 패들보드를 통해서 그런 평발들을 조금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밸런스는 엄청 이제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보드가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서핑보드는 굉장히 얇아서 막 예쁘게 들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근데 얘는 좀 커가지고 막 힘들게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보드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부력이 크면 보드가 커서 물에 뜨는 힘이 좋아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부력이 작으면 물에 가라앉아서 굉장히 좀 밸런스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부력은, 보드는 똑같잖아요. 뭐에 따라 차이가 나냐면 키랑 체중에 따라서 똑같은 배를 타도 상대적인 부력 때문에, 만약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고 키가 크신 분들은 똑같은 배를 타도 좀 힘들어요, 밸런스가. 근데 어린아이들, 가볍고 막 이렇게 좀 중심점이 낮은 친구들은 똑같은 배를 타면 나가는데 힘들긴 하겠지만 굉장히 밸런스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면 보드를 고르실 때 조금 넓고 긴 보드를, 만약에 내가 좀 키가 크고 체중이 좀 나간다 생각이 들면 좀 더 큰 보드를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잘 보셔서 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좀 즐겁게 타실 수가 있어요. 특히 강아지랑 같이 타실 거면은 진짜 1순위 제일 넓은 보드 드리기. 그래서 그런 부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패들보드가 어렵고, 또 여자분들이 오히려 패들보드를 많이 타세요. 그 스포츠 중에서 여성 참여율이 50% 이상 가는 스포츠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패들보드 SUP는 여성 참여자가 50% 이상이 돼요. 그 이유가 아마 똑같은 보드를 타도 남자분들은 힘들게 막 빠지면서 배워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뭔가 체격의 차이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인스타 이런 거 막 올리시는 거 좋아하셔서 사진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패들보드를 보시면 그 앞에는 노우즈라고 해요. 노우즈 또는 바우라고 해요. 앞에 그 블루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 뒤는 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일 쪽에다가 리시를 묶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간혹가다 편의에 의해서 얘가 리시라고 해요. 리시 줄, 안전줄. 패들보드는 서핑이랑 비슷하게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차면 돼요. 예.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한다. 수영 못하시는 분? 네. 구명조끼 이따가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얘랑 배랑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파도에 밀린다거나 바람에 밀린다거나 해서 배가 떠내려가도 내가 요거를 잡고 끌어당겨서 얘가 구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를 잘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서핑 같이 파도에 뭔가 외력에 의해서 배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테일 쪽에다가 리쉬를 묶으셔야 돼요. 테일 쪽에다가. 보통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핸들에 묶기도 하고 얘를 앞에다가 어딘가에 묶기도 하거든요. 근데 서핑 파도를 타실 때는 꼭 뒤에다 묶으시고 얘를 발목에다가 꼭 끼우셔야 돼요. 네. 간혹 뭐 허리에다가 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도 탈 때 배가 떠밀려가면서 허리를 확 잡아당기면 허리 걷기겠죠. 그래서 제일 끝자락에다가 묶는 게 파도에 의해서 막 당겨지더라도 내가 이렇게 팔랑팔랑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발목에다 하셔야 돼요. 파도 탈 때는. 근데 지금은 뭐 종아리에다가 끼셔도 돼요. 다리 얇으신 분은 발목에다가 헐렁헐렁 하시다 하면 종아리에다 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라인을 레일이라고 해요. 배의 레일. 그래서 이따가 패들링 하실 때 패들이 이 레일을 멀리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좁게 패들을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패들을 이따가 잡고 패들링을 하는데 배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에서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레일을 주변에서 패들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패들링 할 때 레일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주시고 가운데 지금 핸들이 있어요. 얘가 이 배의 무게중심점이에요. 그래서 패들을 저으실 때 항상 중심이 이 핸들 쪽에 있도록 해주세요. 서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서서 이렇게 타시잖아요. 근데 패들보드는 평행하게 타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아니라 이렇게 타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웨이브를 타거나 내가 뭐 턴을 한다거나 약간 다른 기술이 들어갈 때는 앞뒤로 놓지만 항상 내 발은 이 핸들 주변으로 내 골반 넓이 정도로 평행하게 놓으세요. 여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노즈가 가라앉으면서 내가 아무리 저어도 머리가 물속으로 계속 콕콕콕콕 처박힐 거예요. 그 다음 너무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뱃머리가 떠서 그냥 허공에서 계속 패들링이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배가 돌 거예요. 중심이 뒤로 가 있으면 배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점을 잘 찾아서 놓으시고요. 처음엔 막 다리 이만큼 벌리고 하세요. 중심을 잘 잡으려고. 근데 넓게 잡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점점점 좁혀서 내 골반 넓이 정도 해서 패들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막 너울이 온다. 너울이 온다. 그러면 빨리 너울이 오는 방향으로 직각으로 보시면 돼요. 너울이 옆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홀랑 뒤집어져요. 근데 내가 너울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울이 지나간다 하면 빨리 뱃머리를 너울 쪽으로 해서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안 그러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내가 시간을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주저앉으시면 네, 넘어질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발은 핸들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집으면 여기 뒤에 핀이라고 여기에다가 지느러미를 하나 낄 거예요. 핀 지느러미. 걔가 하나씩 받으셔서 다 있나? 응. 만약에 없으시면 직접 끼우셔야 되는데 얘가 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배를 직진을 하게 만들어줘요. 얘가 없으면 왼쪽 저으면 어디로 갈까요? 배의 왼쪽을 저으면 그냥 상상해보세요. 내가 배의 왼쪽을 저으면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요. 네. 내가 오른쪽을 저으면 뱃머리가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훨씬 조금만 저어도 확 돌아가요. 그래서 내 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면 핀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핀은 내가 직진을 하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보드의 하나의 액세서리니까 나중에 혹시나 없어지지 않도록 뭐 돌이나 이런 데 걸리면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핀은 조심해서 잘 얕은 수면에서는 위험하니까 잘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일한 추진 수단이 뭐라고요? 패드, 노예요. 노는 아래가 블레이드, 칼날 부분을 블레이드라고 하고요. 가운데 그 막대기를 샤프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꼭대기가 핸들이에요. 카약이나 카누는 뭐 양날에 노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핸들이 없는 그 패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핸들에 T그립이라고 해서 손으로 딱 움켜 잡을 수 있는 그 힘을 밀어낼 수 있는 핸들이 있어요. T그립. T자 모양으로 생겨서 T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레이드는요, 물을 밀어내는 면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가 물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생각하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물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비틀어서 넣는다. 그럼 이게 물을 저어지겠어요? 안 저어지겠죠. 물을 밀어내려면 물을 밀어낼 수 있는 면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 패들링은 굉장히 본능적인 기술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저으면 되거든요. 돌고 싶으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돌고 싶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저으면 되고, 네, 되게 본능적인 기술인데 이게 되게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본능적인 게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 물을 밀고 잡는 그런 본능을 살려서 충실히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하나도 모르고 다 까먹어요. 다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본능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본능을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패들이 각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꺾여 있거든요, 얘는. 만약에 이런 패드를 M자라고 써 있는 패드를 가지시는 분은 M자가 뒤를 향하도록 잡으시면 되고요. 애매하다, 그냥 잘 모르겠다. 이쪽은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쪽은 되게 밋밋하죠. 이 부드러운 밋밋한 면이 물을 잡는 방향으로 놓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각도는 보통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얘는 명확하게 꺾여 있죠. 명확하게 꺾여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밥을 푸거나 뭔가 흙을 팔 때 어떻게 팔 것 같아요? 이렇게 팔 것 같죠? 그죠? 각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뭔가 떠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숟가락.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잡으셔야 돼요. 얘는 얘가 밋밋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 면이 물을 잡아야 돼요. 이 모양이 있는 거는 물을 그만큼 많이 잡으라고 모양이 있는 거고, 얘네는 물을 많이 잡으라고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밋밋한 면으로 미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초보와 어느 정도 좀 타보신, 두세 번 타보신 분의 차이는 이거예요. 처음에 딱 나가면 이렇게 타요. 이거 아니라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했어요. 그 이유는요, 패드를 찍고 물을 밀 때요, 몸이 세워지면서 패들이 내 몸쪽, 발 쪽까지 오면 블레이드가 수직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빠져서 앞으로 집어넣어서 물을 잡아서 당기면 또 수직이 되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배 방향이 패드를 저는 순간 배 머리가 노즈가 물로 박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죠? 이게 원리가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내가 배를 계속 띄우는 방향으로 패들이 이루어져야지 계속 날아가는데 계속 머리를 물에다가 집어넣는 방향으로 패드를 저으면 꾹 패드를 아무리 저어도 힘만 들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는 느낌이 안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이렇게 지셔야 된다는 거, 각도. 주걱처럼 올리시면 안 되고 약간 허공에 젓는 그런 방향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저으셔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패드를 잡으실 때는 두 손의 간격이 이렇게 머리로 들어 올렸을 때 디귿자 모양 90도 네. 이 정도의 그 길이로 패드를 잡으셔야 돼요. 너무 좁게 잡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러면은 지렛대의 원리예요. 패드를 위에 손은 밀고 아래 손은 당겨서, 네, 당긴다기보다 얘는 그냥 중심으로 놓고 얘를 밀면 물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밀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좁으면 힘이 많이 들겠죠. 네. 길게 잡으면 힘은 좀 덜 들겠지만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네, 머리에 들어 올렸을 때 어깨 넓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패들링을 하기 전에 먼저 나가자마자 서실 수 있는 분이 많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막 너울이 심하진 않아서 다 서실 수는 있는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배를 물에다 띄우고 배 위에 올라갈 때 그 순간이 제일 아찔하실 거고요. 들어올 때 나 다 했다 방심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나갈 때랑 들어올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마찬가지로 배를 폰춘이라고 하는데 폰춘에 앉아서 배에다 다리를 올리고 올라탈 거예요. 이때 발을 밀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치를 본의 아니게 경험 있으시죠?
네, 본의 아니게 하시게 될 거라서 당기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당기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릎으로 당기면서 이 힘으로 사뿐히 올라 앉으시면 돼요. 앉아서 가실 때는 이 핸들이 중앙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 핸들에 딱 닿는 위치에 앉으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도 폰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방심한다는 얘기가 서 있으시면 안 돼요. 일단 앉아서 범퍼처럼 폰춘에 배가 부딪히는 순간이 생길 거거든요. 그 부딪히는 순간에 이렇게 확 빠지게 돼요. 그래서 부딪히기 전에 앉으시고 배가 폰춘에 닿으면 폰춘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엉덩이를 앉으시면 돼요. 네, 그거만 잘하시면 빠질 일은 없는데 빠진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리수 이 한강물을 마시면서 세금 낸 거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아리수 드시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돼요.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빠지면 굉장히 시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앉아서 패들링을 하실 때는 서서는 패들이 내 키에서 한 손 한 뼘 정도 올라가는 위치에서 높이를 잡으실 건데 앉으셔서는 여기를 잡고 하시면 너무 패들이 물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패들의 블레이드가 물에 잠길 정도, 그걸 한 뼘 정도라고 놓고 그 위를 잡으시면 돼요. 짧게. 그래서 앉아서 하실 때는 패드를 물에다가 수직이 되게 넣고 몸을 세우면서 당기고 넣고 당기고 왼쪽으로 저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뱃머리가 돌아간다 할 때 빨리 손을 바꿔 잡을 때 아랫손으로 바꿔 잡고 위로 잡고 또 저으시는 거예요. 또 돌아갈 때쯤 되면 다시 바꿔 잡고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오른쪽 왼쪽 몇 번을 저어요? 그게 정해진 게 없고요. 바람에 따라서 물살에 따라서 내가 조금 저었는데 벌써 뱃머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돌아간다. 그럼 반대로 잡아서 돌아가지 않게. 또 반대로 잡아서 돌아가지 않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진을 하느냐가 이제 오늘 얼마나 패드를 많이 젓느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좀 덜 힘드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패들이 앞에서 보셨을 때 위에 손과 아래 손이 수직이 되게 잡으셔야 직진을 해요. 직진용 패드. 그래서 윗손이 많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살짝 돌아가면서 몸이 약간 바깥으로 빠져야 돼요. 만약에 패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 직진을 내가 원한다 하면 위에 손 아래 손이 일직선이 되도록 패드를 저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근데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직진, 운전 초보들은 쭉 직진이 정답이지만 패들은 직진 안 돼요. 잘 계속 돌아요. 근데 내가 돌고 싶은 방향으로 돌겠다 하실 때는 수직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로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네, 핸들이 저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내 패드 일로 저으면 배는 핸들 쪽으로 가게 돼요. 수평. 그래서 내가 최대한 돌고 싶다 하면 수평으로 젓는데 수평으로 이걸 턴이라고 하겠죠. 턴, 회전. 도는데 그만큼 물을 많이 잡으려면 이때는 좀 길게 잡으셔도 돼요. 멀리 밀어내면서 가야지 배가 빨리 돌겠죠. 그래서 앉았지만 회전을 위해서는 좀 핸들을 잡고 길게 잡으셔도 돼요. 그랬다가 다시 내가 직진하고 싶다 그러면 수직으로 잡아서 한 뼘 정도 잡아서 물에다 꾹 집어넣고 블레이드가 물에 꾹 담겨야지 그만큼 많이 밀겠죠. 반만 담그면 반밖에 안 밀려져요. 그래서 이 면이 물에 다 들어가게끔 꾹 눌러서 저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방향 회전은 수평으로, 직진은 수직으로. 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방향 전환하는 방법은 하나 더 배울 건데 백패들링. 내가 앞으로 저으면 앞으로 전진하겠지만 뒤에서 앞으로 저으면 배가 뒤로 가겠죠. 뒤로 가면서 약간 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돌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 하나는 요 돌고자 하는 방향에서 백패들링을 하는 거. 그래서 본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은 바가지 하나에 그냥 앉혀갖고 내보내면 지가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본능을 찾아서 백패드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게 잡아서 수평으로 멀리
물에 넣어서 멀리 밀어내시면 돼요. 네. 이해 가시죠? 두 가지 방법. 반대 방향으로 젓기, 같은 방향에서 백패들링 하기. 백패들링 하는 게 훨씬 더 방향이 빨라요. 도는 회전의 방향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젓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백패들링에서 완성을 하고 다시 방향이 돌아졌으면 그대로 직진하고. 그래서 패드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좀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그 다음 포즈는 어떤 포즈로 가면 좋을까요? 바로 설 수 있어요? 네, 점프! 바로 서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앉았다가 중간에 닐링 포지션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유연성이 좋은 여자분들 버전. 좀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은 그냥 패드를 앞에다 놓고요. 바닥을 짚고 무릎을 세워서 뒤에서 풀어요. 근데 요것도 완전히 유연성이 없으신 분은 요것도 힘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하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무릎으로 앉으시면 돼요. 무릎으로 앉았는데 다시 중앙점 찾으려면 조금 뒤로 가셔야겠죠. 네, 정확하게 뭐 중앙점이라고 하면 정강이의 뭐 중심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핸들에 무릎이 좀 가깝게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엉덩이를 대고 하시는데 발등이 그냥 내려놓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불편하면 발가락을 꺾어서 놓으셔도 돼요. 엉덩이가 뒤꿈치에 놓인 상태에서 똑같이 저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몸을 숙이기가 편해졌어요. 아까 앉은 상태에서는 골반을 접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좀 몸을 쓰세요. 인사하듯이 골반을 접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힘을 이용해서 패드를 넣었다가 다시 몸을 세우면서 물을 잡아서 당겼다가 다시 빼서 넣고, 이거를 물을 잡는 걸 캐치라고 하고요. 잡는다 캐치. 그 다음에 긁는 거를 풀 앤 푸시라고 하고요. 밀고 당기기, 당기고 밀기. 그 다음에 빼는 거를 익시트, 출구, 익시트, 탈출. 패들이 나오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리커버리라고 해요.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캐치, 풀앤푸시, 익시트, 리커버리, 캐치. 네, 하나도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을 숙이면서 수직, 돌아갈 땐 어떻게 해요? 다시, 닐링이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돼요. 블레이드가 물에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위에 손, 아래 손, 수직. 회전할 땐 어떻게? 다시 옆으로 밀기. 네. 요거를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는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팔이 캐치를 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캐치를 갈 때 엉덩이가 낮아졌다가 엉덩이를 세울 때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닐링에서는 다시 턴을 할 때는 그냥 앉아서 턴하세요. 또 엉덩이 내려놓고. 그 다음이 이제 스탠딩이에요. 패드를 앞에다 놓고요. 얘를 살짝 패들이 도망갈 것 같으면 잡으셔도 괜찮은데, 괜찮으시면 중심점 잘 잡으시면 놓고요. 손을 한 손, 한 발 놓고 그 다음에 패드를 잡고 엉덩이를 앉아서 일단 중심을 잡고요. 이것도 유연성이 좀 있으셔야 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릎을 완전히 펴고 오긴 힘드실 거예요.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보드를 한번 굴려보세요. 롤링. 그 다음에 이제 그 롤링으로 내가 중앙점을 찾아서 항상 두 발의 균형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누르고 또 뒤집어질 것 같으면 누르고, 그 힘을 항상 수평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되면 안 넘어져요. 네. 근데 하나를 누르고 있는데 완전히 옮겨지면서 들리면 빠지는 거예요. 빨리 얘를 눌러주는 힘을 쓰셔야지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의 전환이 되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안 빠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섰어요. 쓰면은 핸들이 내 머리 20cm 정도의 위치가 되는 그립을 잡으시고 핸들 똑같이 패드를 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인 스탠드업 패들이 됐어요. 본격적인 패들링의 스킬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사하듯이 숙였다가 몸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숙인 위치에서 두 손이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만 세우면 패들이 당겨지죠. 그래서 몸의 힘으로 물을 당기는 거지
팔로 당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다음날 여기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엉덩이가 뻐근하고 등이 뻐근해야지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몸이 숙여지는 요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힙 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패들링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힙 힌지가 아니죠. 무릎만 굽혔다 폈다 거의 스쿼트죠. 근데 스쿼트를 필요한 날도 있기는 해요. 너울이 심한 날. 이렇게 계속 무릎도 숙이고 몸도 숙여야지 되는 그런 날도 있긴 한데 오늘은 무릎은 약간 부드럽게만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접으세요. 골반. 이게 아니에요. 이 수직이 아니라 앞뒤로. 그 다음에 어깨는요. 윗손이 수직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아랫손이랑. 그러려면 몸이 약간 트위스트가 되면서 이거 놀랐어. 트위스트가 되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어깨가 맞아지는 거예요. 어깨가 열렸다가 닫아졌다가 열렸다가 닫아졌다가 열렸다가 닫아졌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레일을 긁으면서 움직이라고 했어요. 약간 노우즈가 앞으로 말려 있기 때문에 좁아져 있기 때문에 패들은 노우즈에 가깝게 넣으면 완전히 노우즈의 레일 쪽에 같이 붙으면 얘가 밀었을 때 계속 돌게 되겠죠. 약간 옆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찌를 때는 노우즈에서 약간 공간을 두고 찌르고 레일을 끌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방향성이. 여기에 찍었다 이렇게 하면은 패들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미세하게 계속 회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노우즈에서 약간 띄워서 넣고 레일을 긁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 되게 중요한데 익시트랑 리커버리도 중요한데 보통 초보분들은 뒤에서 빠지고 물을 뒤로 퍼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공중에서 휘돌려서 이렇게 와요. 굉장히 모션이 커요. 굉장히 모션. 롤링도 엄청 커요. 좌우로. 되게 심각하게 보시는데 표정이 너무 심각해. 근데 최대한 내 발 옆에서 날렵하게 빼시고요. 빠지면 다시 레일을 스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얘가 많이 뜨지 않게 레일을 스쳐서 갔다가 레일을 스쳐서 오고 레일을 스쳐서 공중에서 갔다가 레일을 스쳐서 오고.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너무 공중으로 많이 뜨면 안 돼요. 살짝 물을 스쳐서 간다 생각하세요. 물을 살짝 스쳐서. 원래는 약간 이렇게 돌린다고 하긴 하는데 리커버리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배 멀리서 가지 않고 조금 가깝게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오면 블레이드가 물도 잡지만 공기도 잡아요. 그러면 바람을 가르고 얘가 가는 순간 공기에서 밀리면서 내 배는 또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공중에서도 날렵하게 날을 세워서 가셔야 돼요. 물을 잡았으면 공기는 안 잡고 물을 잡았으면 공기는 피해서 안 잡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갔다 공기 밀고 물 밀고 공기 밀고 물 밀고 이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되는 그 현상이 돼요. 공기 저항도 엄청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고 바람을 받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돛을 달고 막 날아가는 배처럼 뒤로 쑥쑥쑥 밀려요. 그래서 요거 하나도 바람을 맞았을 때 엄청난 저항이 생겨요. 네, 그래서 공기도 가르고 가셔야 돼요. 네. 자, 이제 패들링은 다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 회전할 때는요. 중심을 낮추셔서 수평으로 가시면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되실 때는요. 중심을 약간 미는 방향으로 주셔야지 회전이 더 잘 되고요. 직진을 할 때는 내가 패드를 든 손 반대쪽 중심을 눌러야지 배가 획가닥 돌아서 가지 않고 직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가 내려가면 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잊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나가서 연습을 또 해볼게요. 네.